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팟짱. 여러분의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 문의 02733-5505 내선번호 108번입니다. 팟짱 총선 기획 동네 한바퀴.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4.13 총선 출마자를 만나보는 팟짱 총선 특집 동네 한바퀴 시간인데요. 오늘 만날 후보는 이혜훈 새누리당 서초갑 예비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아니, 반갑습니다. 지역에서 뵈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드네요. 그러네요. 빨간색 이 코트인가요? 네. 예, 옷을 입으시고 이혜훈 기호 1번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자,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어딘가요? 고속터미널 지하에 있는 지하 상가거든요. 일명 젊은 사람들이 고투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요? 네.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인사를 하고 계신데 저희가 한번 같이 돌면서 네, 그렇죠. 민심도 좀 들어보고. 안녕하세요. 나오셨어요? 새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많이 알아보시네요. 네. 저희 동네인데 사실 여기는 외집분들이 많아요. 예.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셔요. 문자 올 때마다 네. 항상 내가 답신 보내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열심히 꼭 있으면 하셔요. 아니, 이혜훈 후보 뭐 이렇게 좋으세요? 일을 하려니까 좋고. 네. 일을 잘할 것 같아서. 그럼요. 예. 여기에서 지금 몇 손이에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뭐 여기서 재선을 하셨던, 네. 여기 제가- 재선 지역이죠? 네. 네. 안녕하세요. 새해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자, 이 지역에 나오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시네요. 네. 아무래도 네. 뭐. 재선했던 지역이에요, 서초갑이. 네. 그런데 왜 또다시 이곳에 출마하게 되신 건가요? 사실 이제 재선 국회의원,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을 하게 저를 키워주신 곳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정도의 중진으로서 잘할 수 있으면서 생긴 역량이 있다면 네. 그거는 우리 서초 구민들께서 받으셔야 하고 제가 서초 구민들께 그 열매를 돌려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이제 서초도 또 새로운 인물이 와서 활기를 불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서초가 묵은 현안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80% 정도가 재건축이 현안이에요. 근데 재건축은 아시다시피 단지마다 속사정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네. 이 사정을 파악하는 데만 해도 초보가 오면 4년이란 세월이 그냥 가버리거든요. 네. 근데 초보가 와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훤히 깨뚫고 있는 사람이 와야만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하던 사람, 알고 있는 사람, 훤히 깨뚫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중진의 힘이 필요한 곳이에요.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면 중진의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판이 알고 있는 사람. 판이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근데 당내에서는 뭐 의원님께서, 후보님께서 최고위원을 역임하시고 서울시장 경선에도 나오시고 하시면서 인지도가 높단 말이죠. 그래서 뭐 후보님, 뭐 조윤선 후보, 안대희, 뭐 오세훈 후보 이렇게 해서 험지에 가야 된다. 왜 이렇게 쉬운데, 특히 서초는 새누리당 텃밭 아니냐. 험한 데 가서 당선되라. 이런 주장도 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험지는 이제 이재호 의원님이나 우리 당의 최고위원들이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자기 지역구가 없어서 새로 지역구를 정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네. 자기 지역구가 이미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필생의 지론이 지역구를 한번 정한 사람들은 지역구는 지역 구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바꾸는 안 되는 거다.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지역구가 이미 있는 사람들이 지역구를 바꾸기 시작하면 우리 최경환 부총리 이런 분들부터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험지는 이제 지명도도 있고 인지도도 있고 그동안 당에 은혜를 입어서 장관도 하고 수석도 해서 진지도가 많이 있는 이런 사람들. 근데 지역구는 없고 새로 지역구를 정하는 예를 들면 조 후보, 조윤선 후보 같은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죠. 네. 근데 이미 지역구가 있는 저 같은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 이재호 의원님과 최고위원들이 쫙 정리를 잘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험지 출마 대상이 아니다. 이런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당에서 예.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군요. 아까 서초 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뭐 재건축 얘기하셨는데 네. 어떤 현안이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이 지금 부동산 3법이 통과가 된 게 2014년 12월 말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초과이익 환수를 3년간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시한이 국회의원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6월이 되면 1년 반밖에 안 남아요. 네. 기회의 문이 1년 반 후면 닫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초 구민들은 굉장히 마음이 급해요. 네. 1년 반 만에 재건축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겠다. 근데 초보가 와가지고 지역 사정 익히고 단지마다 복잡한 사정 익히느라고 이 1년 반 아니라 4년을 휙 보내버리면 우리는 기회 열차가 떠나버리니까 네. 굉장히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이거를 사정을 뚜루룩 깨고 있어서 배울 필요도 없는, 연습할 필요도 없는 이미 2년을 두 번의 재선을 했던 이해군이 와서 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왜냐면 또 이제 재건축이 우리 구민들의 생각과 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박원순 시장님이 생각이 다르세요. 네. 근데 알지만 박원순 시장님은 뭐 대통령도 안 통하는 분이잖아요. 네, 소신이 있는 분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마케팅을 하는 이제 제 경쟁자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럼 박원순 서울시장과 좀 통하시나요? 어떤가요? 박원순 서울시장보다는 이제, 네. 이제 사실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국장, 과장, 거기는 박원순 시장님은 이제 절차와 기준을 갖고 네,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절차와 기준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 과장들을 어떤 단계에서 어떤 논리로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요리하는지는 해본 제가 뚜루루 깨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 하에서 어떻게 대화하고 협력하고 타협하는지 이걸 잘 알고 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네. 어떻게 설득해야지 어떻게 어디가 풀리는지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네. 어느 비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적임자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저희가 이 모레, 보터 모레 와서 좀 돌아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꽤 많아요. 뭐 옷가게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꽃집도 있고 하면서 상권이 되게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좀 돌아보면서 지역 주민 좀 만나보면서 얘기를 또 나누시죠. 네.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요. 여기는 사실은 서울 시내에서 상당히 네. 잘 활성화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도 사연이 있어요. 네. 그 사연을 말씀드려도 될란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잠깐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이제 제가 현역 의원을 하던 시절에 여기를 네. 완전히 모조리 이게 630세대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 630세대를 완전히 퇴거 명령을 서울시에서 내렸어요. 어. 이 상인들 다 나가라. 예. 근데 이 상인들이 1970년대 이제 서울시와 계약을 할 때는 1,800만 원 정도 계약서를 쓰고 들어왔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게 목 좋은 데는 권리금이 12억쯤 해요. 근데 계약서에는 1,800만 원이 써 있는 거죠. 네. 근데 퇴건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권리금은 당시만 해도 법적 보호를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예, 예. 12억은 못 받고 1,800만 원 받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거의 한 650세대가 되는 사람들이. 네. 근데 이분들이 완전히 생업이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권리금을 내고 들어오신 분들은 좀 손해보고 나가시는. 지금은 다 거잖아요. 권리금 내고 들어온 분이 그렇죠. 1970년에 예, 예.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런 그분들한테 1,800만 원만 내주고 권리금 하나도 안 주면서 나가라는 거니까. 네. 이 세대를 전부 다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설이 당시에 노후화돼 있어서 에어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 다 나가라예요. 근데 네. 그거를 서울시는 이미 그 당시에 옛날 전임 시장이 그거를 방망이를 쳐놓고 네. 새 시장이 왔기 때문에 새 시장은 일사부재리여에서 전임 시장이 의결한 거를 뒤집을 수가 없다예요. 네. 새 시장이 박원순 시장이었나요? 아니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 때. 네, 예. 네. 근데 이제 새 시장은 이걸 바꿔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의결이 된 거라. 아, 오세훈 시장 때 이거는 의결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일사부재리의 원리에 의해서 다 바꿀 수 없다. 모두 오. 퇴거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서울시와 총 78회의 마라톤 협상을 하면서 이걸 다 살려내서 이분들이 그대로 이 자리에서 영업을 하게 해드린 거예요. 네. 아, 그런 또 사연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예. 완전히 저를 은인으로 알아요. 그렇군요.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네, 네. 예. 사실 근데 이제 가게 주인들도 주인들이지만 여기 오고 가는 손님들은
우리 동네 사람들은 거의 한 20-30%밖에 없고 서울시 전역에서 오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여기 유동인구가 많기 워낙 때문에. 많아요. 터미널이잖아요. 네, 맞아요. 터미널은 사실은 우리 서울 시내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예. 네, 저희가 옷집을 지나서 꽃집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나오셨어요. 네, 전번 감사합니다. 인사드렸죠? 네, 네, 네. 네. 아니,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혜원 후보 좀 어때요? 지금 다시 삼선하겠다고 서초 갑자기 나왔는데. 예, 나오셔야지 훌륭한 분이시니까. 뭐가 그렇게 훌륭하세요? 아, 일 잘하시잖아요. 일 잘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일 잘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시네요. 자, 저희가 옷집을 지나서 꽃집 사이를 걷고 있습니다. 네, 이 주방용품, 기념품 파는 가게도 있고요. 오늘도 저거 조사하대? 여론조사 왔어요? 네, 그래도 했었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론조사에 이해운 꽉 눌러주셨네요. 네, 1번. 네. 무조건 1번이었어, 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혜원 후보가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다 친근하고 다 잘하시잖아요. 다 잘했다. 똑똑하고. 아, 그래요? 아니, 그동안 재선하실 때 여기서 잘 하셨나요, 일을? 잘하셨죠. 여기 지하상가에는 혁혁한 공을 세워주셨지. 아, 지하상가, 아까 은인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좋아하시네요. 맞아요. 예. 친근감 있고 좋으시잖아요. 아, 그래요? 너무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대박 나세요. 예. 네, 이불 가게도 있고요. 액세서리 가게도 있고, 좋은 것도 많아요. 종합상가 수준입니다. 완전히 예. 또 뭐 인테리어도 있고 네. 액자 같은 것도 있고 많아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새해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오늘은 좀 어때요? 손님들 있어요? 좀 적어요. 요즘에 명절 위치가 아무래도. 명절 위치는 많아야 될 텐데. 그러게요. 아니요, 적어요. 오히려 더 적어요. 이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옷은 아무래도 주부들이 쓸 때가 많잖아요. 내 언제가 옷은 제일 진짜 많아요. 글쎄 이런 대목은 저희는 별로 재미없어요. 예. 근데 요새 경기가 IMF 때하고 비교하면 좀 어때요? 요즘 좀 없는 것 같아요. 경기가. 그때만 좀 힘들어요. 네. 제일 많이 느끼죠? 네. 이게 제일 경기를 타잖아요. 네네. 줄일 때 혹시- 이거부터 제일 먼저 그럼요. 줄이니까. 예. 맞아요. 특히 엄마들이 보면 자기 거부터 줄이니까. 맞아요. 사장님, 하여튼 새해는 대박 나세요. 네, 그러세요. 네. 아니, 그렇게 장사가 좀 요즘 좀 많이 안 되세요? 네, 경기가 좀 없어요. 없어요? 네. 자, 저희가 아니면 상가 돌아다니면서 좀 말씀 좀 여쭙고 있는데, 어딜 가나 장사 잘 안 된다는 아우성인 것 같아요. 그럼요. 참, 후보님은 근데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먼저 이 어려운 경제를 진단을 잠깐 해보죠.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최경환 부총리 체제에 들어선 다음에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 대변이 좀 되는데, 그렇게 초이노믹스로 경제를 살린다고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더 어려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우리 경제? 제가 초이노믹스가 처음에 발표됐을 때 네.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경제를 어렵게 만들 거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그럼 그때 예측이 지금 보니까 맞아 떨어지는 거네요. 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네. 왜냐하면 초이노믹스는 돈 풀기와 부동산 띄우기로 맞아요.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돈 풀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근데 돈을 풀면 무슨 어려움이 생기냐. 네. 금리가 내려가면 결국은 전세를 놓는 사람들이 전세금을 로 은행에 넣어놔봐야 마이너스예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물가보다 훨씬 더 금리가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는 금리보다 높으니까 마이너스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은행에 돈 넣으면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왜 은행에 돈을 넣어놓겠어요? 월세로 전환을 하든지 전세금을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하죠. 그럼 둘 다 전세금을 올리는 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게 서민들에겐 고통이 되죠. 저도 그 전세금을 좀 많이 올려줘가지고 고통을 좀 받고 있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주거비가 생활비 중에 제일 큰 덩어리예요. 네. 서민, 왜 우리 경제가 어렵냐? 결국 내수가 침체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당시로서는 우리 수출은 잘 나갔어요. 지금은 수출도 어려워졌지만 초이노믹스가 처음에 나올 때 생각해보세요. 수출은 잘 나갔는데 내수가 어려웠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수가 어려워서 경제가 안 좋은데 돈 풀기를 하면 서민들의 가장 생활비 중에 큰 덩어리인 주거비가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머니가 더 비는데 누가 내수가 활성화되겠어요? 쓸 돈이 더 없어지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이게 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게요. 그 예측이 맞아 떨어지면서 지금 서민들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어려워져요. 지금 뭐 헬조선, 흑수저, 그리고 우리 을의 눈물 이런 단어가 회자가 되면서 우리의 어려운 경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돈 풀면은 가계부채만 더 늘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 돈 풀기가 빚내서 집 사라가 부동산 띄우기였잖아요. 그런데 뭐 최 부총리는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한 적은 없죠. 네. 하지만 금리를 내리고 부동산을 띄우는 것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빚내서 집 사게 내모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뭐냐면 구조개혁. 왜냐하면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냐. 그동안 압축 성장을 고도성장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하면서 우리 네. 경제에 그늘과 불균형이 생긴 게 누적되어 왔잖아요. 근데 이걸 해소하지 않고 계속 나가다 보니까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 우리 내부에 생긴 건데 그걸 풀지 않고 계속 달려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푸는 게 네. 결국은 구조개혁이에요. 그런데 이 구조 개혁, 뭐 정부에서도 개혁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말만 개혁이지 실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하고 있다 이런 인식이 많단 말이죠. 실제로 이번에 양대 지침 아시죠? 노동 개혁 관련해서 양대 지침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름을 구조개혁이라고 붙인다고 다 구조가 개혁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 해야 되는 구조개혁은 뭐냐면 네. 성장을 압축적으로 하면서 생긴 그늘을 해소한다는 거는 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구조개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노동개혁하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이런 게 이름만 아니고요. 구조개혁을 붙인다고 다 구조개혁이 되는 게 아니고 예. 실제 해야 되는 구조개혁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에 공약하셨던 소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 네.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소홀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돼야죠. 네. 네. 그게 돼야 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아까 내수 침체가 서민들이 주머니가 비어서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서민들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줘야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네. 서민들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게 그게 바로 소위 말하면 경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됐던 그 구조개혁이에요. 예. 그게 돼야죠.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구조개혁이 아니라 경제 민주화를 통한 이름은 같아도 내용은 달라요. 그렇군요. 네. 이혜훈 후보의 구조개혁과 박근혜 대통령의 구조개혁, 박근혜 정권의 구조개혁 지금 하고 있는 건 다르다. 이걸 이름이 알 수가 같지만 있는데. 내용은 달라요.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동네 한바퀴.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경제 민주화가 제대로 됐다면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힘들었을까라는 소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 경제 민주화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시작이 안 됐죠. 시작이 안 됐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우리의 어려움, 많은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실질적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누리과정도 그렇고 경제민주화도 그렇고 돌아보면 대통령의 공약으로 다 돼 있는데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세요? 후보님이 한번. 그거야 제가 그 자리에 한 거 봐서 모르겠어요. 그래도 좀 많이 좀 답답하시겠어요. 왜냐하면 많이 답답하죠. 박근혜 정권, 박근혜 후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위해서 열심히 뛰셨는데 돌아보시면 좀 이제 가까이 안 가봐서 모르죠. 가까이 가봤더라면 좀 더 알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가까이 가서 옆에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 같다. 그건 뭐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까이 가보질 않아서 왜 이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정말 후보님 같은 경우는 원조 친박으로 불리곤 하지만 지금 보면 뭐 먼박, 뭐 짤박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상대 어떻게 보면 경쟁자인 조윤선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함께했던 이 정권에서 함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대통령하고 사이가 멀어졌는지 그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께서요. 저는 이제 경제민주화 공약이 네.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성공한다는 소신이 처음부터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후보 시절에 경제민주화 공약을 대통령님의 공약으로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했고 사실 이제 박근혜 후보의 양대 공약하면 온 국민의 머릿속에 경제민주화와 창제경제가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2대 공약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공약을 실행하는 것이 저는 대통령의 성공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도 그 공약을 실행시키는데 앞장서느라고 많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초기에. 예, 왜냐하면 근데 이제 대통령님이 청와대 가시고 나선 직접 뵐 수는 없으니까 최고위원회 자리에 있으면서 네. 최고위원 회의석상에서 많은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언론이 보시기에는 대통령과 다른 얘기를 한다고 멀어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경제민주화 공약을 저는 일관되게 얘기했을 뿐인데 언론들이 보기에는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는 대통령과 다른 얘기라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기에 좀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인 건 어떻게 보면은 후보님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저 말고 누가 이렇게 많이 목소리 높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자, 저는 이게 아직도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밀려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상황인데도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키라. 이렇게 해야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주장 계속 하실 건가요? 그럼요. 그게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그 살림살이를 더 좋게 만드는 것도. 그럼요. 중산층과 서민층이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길이지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만약에 20대 국회에 가게 돼서도 이런 경제 민주화 행보 계속 하실 건가요? 네, 그럼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러면은 이 행보 자체가 더 민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체제 그 경제 민주화 목소리랑 좀 비슷하게 보여요. 비슷하더라도 옳은 길이면 누구랑 비슷하더라도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요. 네. 그럼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김종인 체제 전환, 이건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뭐 요즘 워낙 선거에 현장에서 뛰느라고 바빠서 그 남의 당 소식까지 일일이 보지는 못해요. 네. 하지만 경제 민주화를 앞세우고 그럼 민생 경제를 챙기겠다라는 그 더민주의 주장은 동의를 좀 하시는 근데 항상 정치를 해보니까 주장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실천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한번 겪어보셨으니까. 네. 주장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더라고요. 네. 네. 정말 겪어보신 분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렇게 와닿네요. 네. 저희가 상가 좀 돌아보면서 네. 말씀을 더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새해 좋은 일도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상가를 또 다시 돌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슬슬 이제 가게가 바빠지는 그러게요. 안녕하세요. 나오셨네요. 아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니, 이혜훈 후보 좀 잘 아세요? 반갑게 맞아주시네요. 동네에. 그러세요? 네, 저희가 이 지하 상가를 계속 걷고 있는데요. 그릇 가게, 꽃가게,
장신구 여러 가지 가게들이 여기 몰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요즘 좀 장사 좀 잘 되세요? 좀 그렇네요. 잘 안 되세요? 아니, 이혜훈 후보랑 반갑게 인사를 좀 나누셨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어때요? 예. 여기, 저 사무실 있잖아. 네. 그거를 내가 눈에 잘 들어요, 아주. 오늘 가면 자주 보시죠. 네. 그래서, 네. 친근감이 가는 거야. 아, 그러세요? 그리고 나도 여기 지역이고. 아니, 여기 지역에 지금 뭐 조윤선 후보도 있고 여러 후보가 지금 예비 후보로 경쟁을 좀 하고 있어요. 어떤 후보가 제일 좀 잘할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도 눈에 잘, 보이니까 아무래도 이혜훈 좀. 후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집 앞에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가구 가게도 있는데요.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로 이렇게 참가하세요? 네, 늘 제일 바쁘신 사장님이신데 방송이에요, 방송. 지금 이혜훈 후보랑 상가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좀 듣고 있는데요. 네, 예. 요즘 좀 장사는 좀 어떠세요? 요즘 경기는 별반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요. 어렵습니다. 예. 아니, 이혜훈 후보가 이번에 예비 후보로 3선에 네.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력도 있으시고, 또 경제통이시고, 네. 또 이런 점이 그래요? 저는 아주 좋은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원래 새누리당 텃밭이잖아요.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네, 네.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여자다라는 그런 수식어도 달고 나오고 하면서 네. 좀 경쟁이 치열한데요. 네. 어떻습니까? 누가 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예전부터 이혜훈 후보를 생각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혹시 전에 짜신 건 아니죠?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옆에 계시다고 그러시는 건 아니고, 그건 솔직하게. 아닙니다. 예. 어떤 면에서 좀 이혜훈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시려면 지역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요. 그런 면에서는 잘 알고 계시고, 또 네. 국회의원도 지내셨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이렇게 잘, 네. 정통파이시니까. 아니, 이 지역 상가 문제도 좀 해결하는데 힘을 많이 쓰셨다고 들었는데. 예, 많이 도움이 됐죠. 그때 재개발하고 이러면서. 네. 그때 오세훈 시장 시절에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을 네, 좀 네. 막아준 그런, 아까 후보님은 은인이라고 하셨는데, 은인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 상가를 거의 다 돌았는데요. 정치 관련 얘기를 좀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 대구 부산 지역을 보면 이른바 진박 후보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진박 마케팅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네. 정말 이런 풍토는 1분이라도 빨리 없어져야 된다. 1분 1초라도 빨리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요? 일단 지금은 국민의 일을 하는 국민의 일꾼을 뽑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의 비서를 뽑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대통령을 잘 모시는 사람이냐 이걸 뽑는 게 아니라 누가 국민을 잘 모시는 사람이냐 국민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 이게 초점을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진박 마케팅이. 이거는 선거를 어떻게 보면은 흐리게 하는 거잖아요, 본질을. 네. 그러기도 하고 첫 번째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대통령께도 누가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대통령은 옛날에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후보 당내 경선이 있었을 때는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 당내에서 나뉠 수가 있죠. 친이가 있을 수가 있고 친박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그걸 다 뛰어넘어서 5천만 국민을 통합해야 되는 5천만의 대통령이신 거 아니에요? 그때 대선 당시 100% 대한민국 이런 말씀도 그걸 하셨죠? 만드셨고 통합의 대통령을 국민 앞에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몇몇 패거리의 무슨 수장인 것처럼 개파의 보스인 것처럼 나만의 대통령인 것처럼 몇몇 자기들만의 대통령인 것처럼 대통령을 몇몇 패거리에 그냥 수장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마케팅을 하는 분들이야말로 대통령께 제일 누를 입히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대구 지역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그 조어 보셨어요? 구박명박. 그게 뭔가요? 구박명박 모르셔요? 예. 이제 유승민이나 이혜훈 같은 옛날 원박들, 구박들이 오히려 명품 친박이다. 구박이 명박이다.
구박이 명박이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런 얘기도 있고. 아, 예. 저는 처음 듣네요. 그다음 미인 방명이라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네, 그건 어떤 말인가요? 이건 좀 이렇게 속어인데 네. 미친 사람들 미친 사람이잖아요. 네. 미친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을 재촉한다. 대통령을 파는 미친 사람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해를 입는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이게 정말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 얘기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예. 대구 지역 SNS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요. 대구 지역 SNS에 지금 이렇게 막 카톡으로 돌고 야단이에요. 아, 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게 돈다는 그다음에 거죠. 홍익 인간도 있어요. 홍익 인간이 아니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널리 인간을 해롭게 하는 진박들을 홍익 인간이라 그런대요. 아, 그래요. 그게 대구의 민심인가 봐요. 아니 이런 진박 논란이 촉발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은 유승민 원내대표 이른바 찍어내기 이 사건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진실한 사람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배신의 정치 이 말도 나오고 이랬는데 심경이 어떠셨는지 이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씁쓸했어요. 이거는 정말 아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국민의 심부름꾼, 국민의 일꾼을 뽑는 거지 대통령의 비서를 뽑는 선거가 아니에요. 누가 국민을 더 잘 모시냐에 초점에 맞춰줘야지 누가 대통령의 심기를 더 잘 경영하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갈수록 이 어떻게 보면은 진박팔이, 진박 마케팅이 계속될 것 같아요. 특히 뭐 최경환 의원, 지금 의원이 이제 부총리에서 돌아왔으니까요. 뭐 전 지역을 돌면서 개소식에 참석해서 진박을 밀어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도 좀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늘 보면 집단 지성이 작용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역대 선거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얕은 수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우리 현명한 국민들을 믿겠습니다. 네. 요즘에 유승민 의원하고 좀 연락 좀 하시나요? 아무래도 하죠. 아, 그래요? 네. 좀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니요, 그냥 우리 유승민 의원은 거의 새벽부터 밤까지 죽어라고 국민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성심성의를 다하는 거기에만 열중하고 계세요. 그러세요? 네. 그럼 뭐 나중에 뭐 잘 돼서 20대 국회에서 잘하자 뭐 이런 말씀도 좀 살아서 만나자죠, 뭐. 살아서 만나자. 그 말이 딱 맞네요. 살아서 만나야죠. 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그 교섭단체 연설에서 했던 그런 주장, 그런 말씀, 거기에 동의는 하시는 거잖아요. 저와 평생 저의 소신이고 평생 유승민 대표의 소신이잖아요. 저나 우리 유승민 대표나 KDI라는 조그만 연구소에 같이 있었던 그 시절부터 지금 거의 이제 30년이 다 돼가는 인연입니다. 그때부터 저나 유승민 대표나 생각했던 것이 같고 지금까지 그 생각이 변하지 않고 한 길을 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 쪽에서는 경제 민주화로 모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게 이제 네이밍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보면은 민주주의 회복, 의회 민주주의의 회복, 삼권 분립의 확고 공고화. 네. 이번에 그럼 대통령이 길에서 서명하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어떤 제가 시민단체 4월 13일 날 말씀드릴게요. 아, 그 부분은 4월 13일에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경선이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텐데 참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경선, 앞으로 펼쳐질 경선에서 어떤 경쟁력으로 임하실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서초의 묵은 현안들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이 우리 서초 구민들의 갈증을 풀어드리겠다는 그 진정성 어린 약속. 그걸로 저는 승부를 걸겠습니다. 네, 지역에서의 그런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이 사장님께 여쭤본 것처럼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진박 마케팅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 벌어지고 있는 이미 3개월째 하고 3개월 넘게 진박 마케팅만 하고 있습니다. 제 그래요? 경쟁자는. 좀 어떤가요? 민심이 어떻게 요동치는 것 같나요? 저는 우리 서초 구민들은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정말 손색이 없는 최고의 지성인들이라고 보고 최고의 그 민주주의의 최고봉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서초 구민들의 지성과 현명하신 판단력과 결정을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조윤선 후보도 따로 또 인터뷰를 하려고 약속을 잡고 있는데요. 또 네. 비슷하게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끝으로 이 네. 프로그램이 팟짱입니다. 네. 저희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네. 말씀 중에 사장님이 가구가게 사장님이 물까지 주시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화이팅입니다. 예. 자, 이 팟짱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팟짱 애청자들 누구보다 대한민국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애국자이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론이 세상을 바꿉니다. 다른 권력이 바꾸는 것도 아니고 협박이 바꾸는 것도 아니고 공안 통치가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고 21세기입니다. 네. 21세기에는 시민의 힘, 여론의 힘이 세상을 바꿉니다. 지금 뭔가 이 세상이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시민들의 의로운 공분, 그것으로 여론을 조성해 주시고 여론으로 세상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론은 뭘로 바꾸냐? 이번 선거에 그 여론을 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새누리당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저희 서초갑 같은 지역은 여론조사가 공천을 결정합니다. 여론조사 끊지 말고 받아주시고 모두 서초, 방배, 반포, 잠원동에 알고 있는 지인들께 전화 걸어 주십시오. 여론조사 끊지 말고 받아주기 운동.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